뉴스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강남 재건축 기대감, 집값 상승, 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 확정, 투자자 몰린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죠. 우리 집도 재건축되면 가격 오르는 거 아니야? 나도 이번 기회에 재건축 아파트 하나 사볼까?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더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되면 대박나나? 지금 집값이 이 정도인데 새 아파트 되면 2배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이죠. 이거 진짜일까요? 뉴스에서 재건축이 돈 된다고 하니까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재건축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오히려 손해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재건축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재건축이 뭔지 정확히 알고 우리 집이 재건축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진짜 돈 되는 재건축인지 판단해야겠죠? 오늘 그 핵심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재건축을 기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건축되면 내 집값이 오른다. 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에 삽니다. 배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엘리베이터도 오래됐고 주차장은 부족해서 맨날 이중주차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 우리 아파트 재건축 추진한대. 새 아파트로 바뀌면 집값이 2배 뛴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기다리면 나도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결국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다들 재건축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재건축한다고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대만큼 안 오르거나 심지어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집은 오르고 어떤 집은 안 오를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집이 재건축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될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아파트나 재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아파트가 30년 이상 되었는가? 둘째,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가? 셋째,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가?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바로 아파트 나이입니다. 우리 집이 재건축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부동산 뉴스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막 섞여 나오죠? 둘 다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것, 재개발 오래된 주택가 전체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 차이를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 강남 은마아파트처럼 이미 아파트가 있는 곳에서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것, 이게 재건축입니다. 반면 서울 뉴타운 사업처럼 좁은 골목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섞여 있는 곳을 싹 밀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 이게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파트만 바꾸고 재개발은 동네 자체를 새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는 재건축 대상일까요? 재개발 대상일까요? 그건 아파트가 몇 년 되었느냐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재건축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건축이 필요할까요? 그냥 오래된 아파트도 수리해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자동차로 예를 들어볼게요. 20년 된 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굴러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엔진 소리 이상하고 연비도 점점 나빠지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차라리 새 차로 바꾸는 게 낫겠다 싶죠.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배관이 낡아서 녹물 나옴, 엘리베이터 고장 잦음, 단열이 안 돼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주차 공간 부족해서 매일 주차 전쟁, 이럴 땐 새 아파트로 바꾸는 게 낫다. 그래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아파트나 다 재건축되는 건 아닙니다.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파트 나이 30년 규칙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단순히 집만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동네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년 된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건물 외벽은 낡았고 주차장은 부족해서 이중 주차가 기본이고 상가도 오래돼서 편의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새 아파트로 변신, 단지 내 공원이 생기고 주차장이 넓어짐, 대형마트, 카페, 학원 등 상권 활성화, 도로 정비, 새로운 교통시설 확충, 결과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끝난 동네는 기존보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모든 재건축이 동네 분위기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집값이 기대만큼 안 오르기도 하죠.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우리 집도 재건축될 수 있을까?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그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지어진 지 몇 년 됐는가?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아파트 나이가 최소 3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30년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 2020년부터 재건축 가능, 2005년에 지어진 아파트 2035년까지 기다려야 함. 즉 아무리 오래된 것 같아도 30년이 안 되면 재건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1980,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단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30년 넘었다고 바로 재건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큰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안전진단! 이게 뭐냐면 아파트가 진짜 위험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안전진단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낡아도 쉽게 통과됐는데 지금은 진짜로 위험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안전진단 통과 불가. 배관이 오래돼서 물이 샌다. 안전진단 통과 불가. 건물이 기울거나 균열이 생긴다. 안전진단 통과 가능. 즉, 거의 무너질 것 같은 아파트가 아니면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운 좋게 안전진단까지 통과했다고 칩시다. 이제 바로 재건축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걸 계산해봐야 합니다. 재건축하면 집값이 확 오른다고 하죠? 그런데 그 돈 다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재건축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정부가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재건축 전 집값이 10억이었어요. 재건축 후 집값이 20억이 됐습니다. 그럼 10억 차익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큰 돈 벌었으니 일부는 세금으로 내세요. 그래서 이 차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얼마나 내야 하냐고요? 이게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어떤 아파트는 세금 부담이 크고 어떤 아파트는 적을까? 돈 되는 재건축 아파트. 이미 집값이 높은 지역. 강남, 목동.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조합원 수가 많은 아파트. 돈 안 되는 재건축 아파트.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역. 재건축 후 환수금 부담이 너무 큰 곳. 즉 재건축한다고 무조건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세금이 너무 많아지면 기대했던 수익보다 실제로 남는 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돈 되는 재건축 아파트와 안 되는 아파트.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이 재건축을 기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 아파트가 되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건축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강남 재건축 단지는 집값이 크게 오릅니다. 목동이나 분당 같은 인기 지역도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재건축해도 가격 변화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아파트가 돈이 되는 걸까요? 돈 되는 재건축과 안 되는 재건축, 그 차이를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재건축한다고 무조건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하면 돈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반대로 어떤 아파트는 재건축해도 별로 이득이 없을까요? 돈 되는 재건축 아파트 특징. 수요가 많은 지역, 강남, 목동, 분당처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재건축 후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어서 이득이 큼.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가 높은 곳, 새 아파트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 돈 안 되는 재건축 아파트 특징. 사람들이 관심 없는 지역, 아무리 새로 지어도 찾는 사람이 적으면 집값이 안 오름. 이미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재건축해도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면적이 거의 없음. 초과이익 환수금이 너무 큰 곳, 집값이 올라가도 세금이 너무 많아 실수익이 줄어들м. 결론적으로 무조건 재건축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다. 좋은 입지, 낮은 용적률, 신축 시세 높은 곳이 유리하다. 그럼 돈 되는 재건축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사업성은 뭘까요? 재건축이 성공하려면 사업성이 좋아야 합니다. 사업성이 좋다는 건 재건축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나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럼 사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적률.
재건축 후 얼마나 더 크게 지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용적률이 낮을수록 재건축 후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면적이 많아져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200%라면 땅 100평에 건물 200평까지 건축 가능. 용적률 300%라면 땅 100평에 건물 300평까지 건축 가능. 둘째, 층수 제한. 재건축 후 최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일부 지역은 35층 제한이 있습니다. 층수를 더 높일 수 없으면 재건축 후 새로 지을 수 있는 세대 수가 제한되겠죠. 셋째, 주변 시세 비교. 재건축 후 새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려면 같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가 20억이라면 재건축 후 내 아파트도 20억에 거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용적률이 낮고 층수 제한이 없고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이 재건축하면 돈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우리 동네도 재건축 가능할까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진행될까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재건축 가능성이 다릅니다. 서울처럼 집값이 높은 곳은 재건축 추진이 활발합니다. 반면 지방,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재건축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요 차이.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사줄까? 서울은 집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재건축 후 분양이 잘 됩니다. 하지만 지방은 새 아파트를 지어도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업성 차이. 재건축을 했을 때 돈이 될까? 서울 강남 같은 지역은 새 아파트가 20억에서 30억까지 합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죠. 반면 지방에서는 새 아파트를 지어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니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셋째, 정부 규제 차이. 서울 같은 대도시는 재건축 규제가 많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초과이익 환수제, 용적률 및 층수 제한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집값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이 꾸준히 추진됩니다. 반면 지방은 규제가 덜하지만 수요가 부족해서 사업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파트가 재건축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 아파트도 재건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걸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집이 있는 지역이 정비구역인가? 재건축이 되려면 도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여긴 개발해도 된다고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구청 홈페이지나 부동산 카페, 뉴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진단 신청 여부 확인.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입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했는지,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건 구청 공고나 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 진행 상황 확인. 내 아파트만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동네 전체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옆 단지나 인근 지역이 재건축을 진행 중이라면 우리 동네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넷째,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졌는지 체크.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직 조합이 없다면 재건축까지 최소 몇 년은 걸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합이 있는지, 조합원 모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확인하면 우리 동네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감이 딱 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건축과 비슷한 개념들, 뉴타운, 정비사업 같은 것들과 뭐가 다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이런 용어들이 마구 섞여 나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로 다시 짓는 것. 기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추진, 학교,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은 그대로 유지. 대상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 둘째, 재개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이 섞인 동네를 새롭게 정비. 도로, 공원, 기반시설까지 동네 전체를 새로 개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도. 주로 노후된 주택가에서 많이 진행. 셋째, 뉴타운 사업. 재개발이 여러 개 모여서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 강북구 미안뉴타운, 은평뉴타운, 성북구 장위뉴타운 등이 대표적 큰 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뀜. 넷째,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노후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든 사업을 뜻하는 큰 개념. 정리하면 아파트만 새로 짓는 건 재건축, 동네 자체를 새로 만드는 건 재개발, 규모가 크면 뉴타운,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정비사업.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 동네가 어떤 사업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법도 감이 잡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재건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재건축은 짧아도 10년, 길면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진단 구청 승인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분양까지 단계가 많고 중간에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가 바뀐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화되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확대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재건축한다고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다.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은 수요가 많아서 재건축하면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지만 지방이나 수요가 적은 지역은 새 아파트가 되어도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늘어나거나 공사비 증가로 인해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이 되면 돈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 100%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고려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까요?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는 이 네 가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재건축 진행 속도는 어느 단계인가? 아직 초기 단계라면 언제 진행될지 모릅니다. 조합 설립 이후라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진단 통과 후 사업 승인 단계라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둘째, 재건축 후 새 아파트의 예상 가격은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신축 아파트가 20억이라면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 후 비슷한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조합원 분담금은 얼마나 나올까?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이 큰지 확인하세요.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커지면 투자 수익이 줄어듭니다. 넷째, 재건축 규제가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가? 정부 정책에 따라 재건축 진행이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지 강화하는지 꼭 체크하세요. 이 네 가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재건축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 돈으로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재건축으로 돈을 벌려면 무조건 이 네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집 나이 30년 넘었나? 둘째, 안전진단 통과 가능할까? 셋째,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없을까? 넷째, 재건축해도 집값 오를 동네인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재건축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아파트라면 지금부터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재건축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길게 보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재건축되면 돈 된다는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든 투자할 집이든 반드시 재건축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